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상관없이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와 특징,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등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청약신청 자격을 갖추는 것은 물론 이후에도 청약 가점제나 추첨제 등 경쟁을 뚫고 당첨된 후에야 공급계약을 하게 됩니다. 주택 청약은 지역 특성과 부동산 경기 흐름이 반영돼서 치열한 1순위 청약 경쟁률로 기사에 등장하기도 하고요. 미분양이 발생해서 잔여 물량을 후순위나 선착순 분양으로 넘기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애초에 청약 통장이 필요 없이 청약 가능한 주택의 종류도 있어요. 앞서 영상에서 간단히 소개했던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청약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름부터 조금은 낯선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뉴스테이 사업 기억하세요? 2015년 중산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목적으로 민간 임대주택법을 전부 개정해서 뉴스테이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었는데요. 뉴스테이의 법적 명칭은 기업형 임대주택입니다.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지만 공공의 지원에 비해서 임대료가 비싸고 입주 자격에 제한이 없어서 중산층의 주거불안 해소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비판을 받았었죠. 2017년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뉴스테이의 장점은 살리고 주거지원 계층에 대한 지원, 공공성을 강화한 방향으로 개편한 것이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되는데요. 8년 거주를 보장하고요. 연 5% 임대료 인상 제한 및 주거 서비스 등 뉴스테이의 장점은 그대로 살리면서 공급 물량의 20% 이상을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계층에 특별 공급하는 게 포인트예요.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 이하, 19세에서 39세 1인 가구,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65세 이상의 고령층 등이 바로 이 주거지원 계층에 해당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 2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주택의 유형으로 도시지역 내에서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300세대 미만 규모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이죠. 정부는 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고 저렴하게 공급주택을 하기 위해서 각종 주택 건설 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 기준 및 적용을 배제시키거나 완화시켰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택을 공급할 때 청약통장을 통한 입주자 선정이나 재당첨 제한 규정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곳에 분양받을 수도 있고 분양가 상한 규정의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주 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 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 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시설로 분류하고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죠. 따라서 주택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고 마찬가지로 청약통장을 통한 입주자 선정이나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정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인정돼서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다주택자로 인정돼서 처분할 때도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될 수 있습니다. 요점은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에 적용을 받지만 정부의 정책에 따라 공급 규정, 기준 등을 완화 또는 배제시킨 결과로 또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적용을 받아서 업무시설로 분양되는 까닭으로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도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일반 분양 아파트는 건설사 또는 부동산 개발업자가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분양 절차에 따라서 청약과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공급계약서에는 시공사와 시행사, 준공예정일 등이 표시되어 있고요.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통장 가입에 따른 우선순위로 아파트를 공급받게 되죠. 그런데 청약통장 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주택이라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바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입니다. 주택조합 제도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제도로 20명 이상의 무주택자가 토지를 확보하고 조합을 설립하면 사업 주체로 인정받아서 사업이 허용되는 건데요. 지역의 무주택 조합원들이 땅을 사서 직접 아파트를 짓는 거죠.
대부분 큰 도시의 역세권 주변을 중심으로 시행계획이 잡힌 곳이 많고요. 조합과 조합원이 사업 주체가 되어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사업 시행 이윤을 줄일 수 있어서 일반 분양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또 청약통장 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할 뿐 아니라 조합원으로 참여하게 되면 보통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좋은 동호수를 배정받을 수 있다니까 굉장히 매력적이죠? 하지만 여러분, 무주택 서민이 시세보다 싸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데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역주택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업무 대행사나 추진위원회가 자기 자본이 거의 없이 단지 토지 작업만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업이 늘어지면서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서 오히려 일반 분양을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지 선정하고 조합 설립을 한 이후에는 추가 조합원 모집, 등록 사업자와 협약 체결, 사업계획 승인, 공사 계약, 착공 신고, 사용 승인 및 입주, 청산 및 지역주택조합 해산의 순서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조합 설립 신청일 기준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소유자로 자격을 갖춘 조합원이 최소 20명 이상이어야 하고요. 주택 건설 예정 가구 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서 해당 구역 건설 대지의 80% 이상 지주의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야 비로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조합이 대지 소유권의 95%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이 나면 이후에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과 분양아파트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청약이 아닌 조합원의 자격으로 사업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실패되었을 경우의 책임을 시공사나 시행사가 지는 게 아니라 조합원 개개인이 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 더 꼼꼼하게 주의할 점을 살펴봐야겠죠.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추가 분담금 등으로 비용이 더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를 대비해서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성패는 토지 매입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토지 사용 승낙과 토지 매입은 엄연히 뜻이 다릅니다. 토지 매입 비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요. 조합 설립 인가 및 주택건설 사업 승인 여부는 민원24의 토지이용 규제 서비스를 통해서도 아파트 건설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 가입 후에 조합이 설립되면 주택법에 의해서 전매 제한을 받게 되어 입주일까지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2019년 주택 청약 총정리의 세 번째 시간으로 청약통장과 상관없는 주택의 종류를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쉽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되짚으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영상을 준비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도 꽤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금씩 친해지는 게 맞는 거죠? 이어지는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신청으로 응원도 해주시고요. 알람 신청하시면 친한 친구 부동산의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